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8단원 새로운 단원 열과 우리 생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온도와 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수월한 반다비가 영혼을 담은 눈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뭉치고 눈덩이를 던지면서 한참을 놀다 보면은 두 친구들의 손과 얼굴이 꽁꽁 얼겠죠. 왜 차가운 눈덩이를 만지면은 피부가 차가워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눈덩이는 피부보다 온도가 낮아서 눈덩이를 만지면은 피부에서 눈덩이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부가 열을 잃을 때 차가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온도와 열이 무엇이고 열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물체의 온도 차이를 구성 입자의 운동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온도와 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과학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야, 그걸 왜 사 먹냐? 그 돈이면 차라리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말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 생각나는 겨울입니다. 이 뜨끈하다 아니면 시원하다, 뜨겁다 이런 기준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것일까요? 시원하고 따뜻함을 수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온도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물체의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보고 우리는 온도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온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요. 전자 온도계나 적외선 온도계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그라미 옆에 C라고 적혀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단위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단위를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수준에서는 보통 섭씨 온도를 많이 쓰게 됩니다. 단위는 동그라미를 왼쪽 상단에 표시를 한 후에 C라고 크게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씨 온도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온도로 일기압에서 물의 어는 점을 0도로, 물의 끓는 점을 100도로 정하고 그 사이를 100등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K 같은 경우는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절대 온도도 여러분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용어인데요.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온도 단위입니다. 단위는 켈빈이라고 하고요. 절대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출 때의 온도를 0켈빈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입자의 운동이 완전히 멈추려면 엄청나게 춥겠죠. 그래서 0켈빈일 때의 온도는 마이너스 273.15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0켈빈은 마이너스 273도 정도 되는데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 더하기 273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섭씨 온도가 0도라면은 거기에다 273을 더하면은 절대 온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273 켈빈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도가 있고 그 옆에 보시면은 273.15 켈빈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것은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기압에서 순수한 물의 어는 점을 32 파렌하이트 그리고 물에 끓는 점은 212 파렌하이트로 정해놓고 180등분한 온도라는 건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실험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른쪽 실험은 보온병에 신혼의 물을 넣고 뚜껑을 완전히 밀폐시킨 후 5분 동안 세게 흔듭니다. 보온병을 흔들게 되면 안에 있는 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우선 보온병 속의 물 입자는 스스로 움직입니다. 보온병을 더 세게 흔들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의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꼬리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즉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 것을 온도계로 측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된 영상으로 깃불이 믹서기로 물을 끓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른쪽 카드 위에 달아놓을 테니 꼭 한번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자가 운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입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온도가 낮을 때에는 입자의 운동이 덜하지만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물이 고체일 때는 얼음입니다. 입자의 운동이 매우 둔하고 입자 간 간격이 좁죠.
액체가 될 때에는 입자의 운동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체일 때는 입자의 운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물론 고체 상태일 때 항상 움직임이 같은 건 아닙니다. 고체일 때 온도가 낮을 때는 당연히 둥하지만 높을 때는 더 활발해지게 됩니다. 자, 액체일 때도 한번 살펴볼까요? 액체일 때 온도가 낮을 때는 움직임이 둔하지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기체일 때도 온도가 낮을 때에는 입자의 운동이 둔하지만 온도가 높을 때에는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온도는 물체를 이루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열입니다. 열은 일종의 에너지로서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열의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로 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은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여 물체의 온도를 변하게 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물체를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을 얻은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고 열을 잃은 물체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가열기에 올리면은 가열기로부터 열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얼음 위에다 물을 올려놓게 되면은 얼음의 열을 빼앗기게 되면서 물의 입자 운동이 둔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에서 얼음 위에 올린 물 입자 운동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물의 온도 변화를 입자 운동에 관련지어서 설명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음 위에다 올려두면은 열 에너지를 뺏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겠네요. 그러면은 온도가 내려갈 것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우선은 입자의 그림으로 딱 봤을 때는요. 실온에서는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온도가 더 낮아진 물에서는 입자의 운동이 둔해졌습니다. 이것을 꼬리 길이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선 꼬리 길이가 2개인데 이쪽에서는 1개죠. 입자의 운동이 둔해짐을 이렇게 꼬리의 길이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때 입자의 크기는 변하면 안 됩니다. 물 입자가 다른 입자로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해보면은 물에서 얼음으로 열이 이동해서 물의 입자 운동이 둔해짐으로 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온도차에 의해 이동한 열의 양을 보고 우리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열에서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물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킬로칼로리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1칼로리는 1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물체의 온도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문제 2번입니다. 뭐뭐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뭐였습니까? 그렇죠. 온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섭씨 온도나 화씨 온도를 표시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이 든 컵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물의 입자의 운동을 처음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뜨거운 물이 식으면서 온도가 낮아지므로 물의 입자 운동은 처음보다 둔해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물체를 이루는 입자의 운동과 온도, 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4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온도가 다른 물체가 서로 접촉하면 열이 이동한다.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뜻한 물은 찬물보다 입자의 운동이 둔하게가 아니라 더 활발하게 움직이죠. 물체의 입자 운동이 둔해지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물체의 온도가 다른 것으로 각 물체의 가진 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입자의 운동의 활발함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물체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이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인데요. 전도, 대류, 복사입니다.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